자, 여러분 교재의 8번 문제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죠. 그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부동산은 이용될 수 있죠. 왜?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인플레이션 해지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자,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우리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자, 있다의 동그라미. 있으면은 피할 수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있다 하니까 안 틀렸죠. 체계적 위험인데 그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이 주어지죠. 이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자, 이것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 자, 포트폴리오를 자산의 수가 적을 때는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여기가 무슨이요? 총위험. 자, 총위험이에요. 그래서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때 지금 우리가 이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이 비체계적 위험은 아까 앞 시간에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야기되는 위험이다. 그래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는 무슨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맨 끝에 아까 있다라는 게 동그라미 칠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뭐다? 비다. 오늘처럼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하여튼 하나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 정답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늘 보시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에서 정답을 많이 묻습니다.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어떻게 조정된 할인율을 말하죠. 위험 조정의 할인율이란 얘기인데, 자, 여러분의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할 때 이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우리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이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바로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을 말해요. 이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 바로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체계적 밑줄 긋고 또 끝에 상승의 동그라미.
자, 요구.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에다가 이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대준 것이 이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죠. 위험 조정 할인율인데 이때 이 위험이 바로 뭐죠? 이때 이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체계적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에 따른 할증률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도 이렇게 뭐한다?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요 수식에서 나온 지문이에요. 5번 4번 맞는 지문. 자, 아까 우리 효율적 프론트 개념 나왔죠? 네. 효율적 프론트에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우리가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다. 위험. 우리가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렇게 올라간 이게 바로 효율적 우리가 프론티어인데 요 밑에가 하여튼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때 요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한 설명. 여러분이 요 주어진 그래서 아까 5% 했죠. 5%란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이 최고의 이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 이 투자 대안을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는 우상향한다. 이러면 시험 문제예요. 우하향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우하향이 아니라 뭐죠? 우상향한다. 자, 그래서 5번은 개념 맞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한다. 자,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니까 틀렸죠? 예? 뭐가 커야 된다? 예, 기대 수익률이 커야겠지. 기대 수익률이 이 최소한의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우리는 투자를 뭐한다? 채택을 하죠. 예? 이렇게 될 때 요구 수익률이 크면은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각하죠.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 자, 2번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에 따르면은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다. 자, 여러분이 이 기대 수익률이 같다. 자,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다. 자,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거기서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우리는 위험이 낮은 뭐를 선택? A를 선택을 하죠. A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A 투자안이 선호된다. 맞는지 뭐. 지배의 원리를 묻는가. 2번 정답.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밑줄. 어떻게 돼요? 무차별 곡선의 길 끝에 완만해진다. 밑줄. 완만해진다. 어떻게 돼요? 그게 틀렸죠? 급해진다. 자, 위험 기대의 수익률 평면에서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로 위험 추결에서 볼록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로 곡선. 자, 이때 요 각도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 자, 그럼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는 무위험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기억해 두고, 자,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렇게 위험을 회피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해진다. 급할 때는 누구?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완만하면은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완만해진다가 아니라 뭐다? 맨 끝에 급해진다. 틀린 지문. 자, 위험과 기대의 수익률은 부의 동그라미. 부가 아니라 플러스. 자, 얘기죠? 네. 자, 그림 볼까요? 위험이 높을수록, 여기 보세요. 이 흰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아가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배우셨어요. 예? 화요일에 배웠거든요. 자, 투자자가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도 높아져요.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양의 관계. 마이너스가 아니라 무슨 관계? 플러스 양의 관계. 그래서 틀린 지문. 네 번째, 무위험률의 상승. 자, 이 얘기죠. 무위험률이 상승합니다. 요거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요구 수익률도 뭐한다? 상승한다. 요구 수익률 뭐한다?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기대 수익률이 또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를 뭐 한다? 채택. 1번 맞고, 2번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밑줄. 그게 포인트죠.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줄어가잖아요. 비체계적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네, 줄어들어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비체계적 포인트고 또 감소의 밑줄. 그 두 개를 포인트로 잘 보셔야 되고, 세 번째 무위험률의 하락은 요구 수익률 상승의 동그라미. 틀렸죠. 요 얘기죠. 자, 요 내용을 보면은 아까 무위험률이 뭐 한다? 하락을 하면은 요구 수익률도 하락을 해요. 그래서 틀린 지문. 그 아까 상승이 아니라 하락. 3번 정답. 요걸 이해하는지 보는 거. 자, 4번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 자, 여러분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 이걸 의미하거든요. 이걸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을 다른 말로 황금성 위험이라고 해요. 뭐에 대한 설명? 유동성 위험에 대한 설명.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죠. 다른 말로 황금성 위험이라고. 자주 우리가 출제한다. 자, 다음은 자, 거기 보시면은 4번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 자, 요거죠.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인데 만약 위험이 동일하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또 뭐죠?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또 A를 선택하죠. 이게 지배의 원리인데 이 지배의 원리가 적용 투자 선택을 할 수 없다. 이때는 어떤 경우? 지배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A가 B보다 기대 수익이 높고 A가 또 B보다 위험이 높다. 자, 이 경우에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를 한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또 뭐를 통해 변동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자, 변동계수를 변이계수 요걸 가지고 또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요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한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어떠한가? 상대적으로 위험, 표준 편차는 위험이니까 상대적인 위험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게 변동계수입니다.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 자, 기대 수익률 문제인데, 자, 상가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다? 8%다. 자, 이 상가에 있어서의 이 기대 수익률이 8%인데, 자, 거기서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인데 비관적일 때는 몇 프로? 4%. 비관적인 4%. 자, 그리고 정상적일 때는 모르니까 X 퍼센티지. 그리고 낙관적일 때는 10%. 낙관적일 때는 10%. 자, 요게 8%다. 자, 가중치가 있죠. 거기 비관적인 확률은 20%. 비관적인 확률은 전체 100%에서 20% 차지. 그리고 정상적인 확률은 전체 100%에서 40% 차지. 낙관적인 확률도 전체 100%에서 40%를 차지한다. 그럼 여기 100%에서 요건 0.2죠. 0.2니까 0.8%. 0.8% 더하기 X 퍼센티지 곱하기 0.4 더하기 0.4죠. 그러면 10% 곱해주면 4%가 8%. 자, 그러면은 X 퍼센티지 곱하기 0.4는 두 개 4.8% 넘어가면 얼마? 3.2%. 예? 4.8% 500 넘어가면 3.2%. 자, 그러면 X 퍼센티지는 양변을 0.4로 나눠주면 0.4에 3.2%. 4분의 32죠. 8%가 돼서 그걸 구하고자 하는 X값은 얼마? 8. X값은 8.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요거는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공식만 알면 되죠. 자, 각 경제 상황에 따른 기대 수익률의 가중치를 곱하여 경제 상황이 예상되는 확률인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은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자, 요 구하는 거 알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요거.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를 말합니다. 1번 맞는 점 비례가 포인트. 2번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은 뭐를 의미하죠? 평균은
평균은 수익. 평균.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는 문제처럼 그 11번 그 밑에처럼 어디 갔지? 11번 문제처럼 거기 뭐죠? 그 표를 확률 분포표죠? 이 표로부터 통계적으로 평균, 뭐 수익을 나타내 평균과 뭐를 구한다?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 결정하는 방법이 평균 분산 결정법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보수적 예측 방법은 요거. 자, 3번은 보수적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이 보수적 우리가 예측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안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예측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뭐 낮춰야겠죠? 예? 하향의 밑줄,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향이죠? 아까 미래 예상된 수를 가능한 한 낮게 예측을 해야 되니까 하향이 포인트입니다. 상향이 아니죠. 하향. 자,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자, 요 수식에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자, 위험한 우리가 위험한 투자일수록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도 커지죠. 그러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죠. 그러면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높게 잡아야 돼요. 높은 할인율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뭐다? 높은 할인율. 여기서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입니다.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인데 낮은 애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4번 정답. 자, 또 민감도 분석은 요즘 계속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 자, 요즘 계속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가 바로 뭐죠? 민감도 분석. 하여튼 개념을 계속 내거든요. 개념을 계속 출제를 하는데 자, 투입 요소죠. 투입 요소가 변해요. 자, 투입 요소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임대료, 공실률이라든지 뭐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 경비 등이 변하죠. 이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이 산출되는 결과치인 뭐다? 우리는 수익성인 순현재 가치나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냐 이것을 우리는 회계 모형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 무슨 내용? 민감도 분석입니다. 민감도 분석에 있어서의 개념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번 결과치, 맨 밑에 결과치는 뭐다?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결과치는 수익성을 얘기합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민감도 분석은 작년에도 또 출제했어요.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는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건데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가능의 동그라미. 가능이 틀렸네요. 자, 이 얘기죠. 자, 이 위험이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자, 체계적 위험은 어떤 위험? 자,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약이 되는 위험이에요. 시장의 힘에서 약이 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도 요거는 뭐가 돼? 요것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요거 변화가 요거 없어요. 요거 변화가 없잖아요, 요 크기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제거될 수 없다. 그 맨 끝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나오는데, 자, 상관계수는 우리는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두 자산 간에 있어서의 수익률의 움직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 지문이 나오면은 상관계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상관계수는 범위가,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인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뭐죠? 양극단이지, 극단. 양극단으로서 여기는 완전한을 붙이죠. 플러스니까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야.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해.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효과는 전혀 없다.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점점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가까이 갈수록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는 점점 작아진다. 위험은 제거할 수 있지만 작아지는 거예요. 많이 제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 건 일일 때만 나타나지 않고요. 여기는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작지. 포트폴리오 효과가 작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틀린지 뭐.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 밑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상관계수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자, 여러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자,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의미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 이 얘기거든요. 한 자산에 A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요 B 자산의 수익률은 감소하는 거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자산, 이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수익률은 증가하고 감소 이렇게 될 때는 상관계수가 무슨 값?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로 뭐 할수록 가까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뭐 한다? 커진다. 여기 커진다. 그래서 맨 끝에 작아진다가 아니라 뭐다? 커진다. 3번도 틀린 질문.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자 밑줄은 접하는 지점의 밑줄. 자, 이 얘기죠.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무차별 곡선.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이 접하는 점에서 투자자의 기대되는 효용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최저 포트폴리오가 달성된다. 최저 포트폴리오. 접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뭐냐 하면요. 이 점은 만나는 점이거든요. 만나는 점 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동일한 위험, 여기 2%에서 요 수익률보다 이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만족은 여기 더 높죠? 그러니까 요 점은 만족이 요 선보다 낮기 때문에 이 점이나 이 점을 택해서는 안 돼. 만족이 더 높은 이 점을 택해야지. 접하는 점입니다. 4번 정답.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이 아니라 뭐다? 체계적 밑줄, 비체계적 이 얘기거든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를 늘리면은 뭐가 줄어드는 거?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오면은 완전히 제거된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죠.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들면 뭐도? 총 위험도 감소하겠지. 자, 그래서 5번 맞는 5번 뭐다? 맞는 5번이 아니지. 틀렸네. 체계적이라 비체계적이에요.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감소되는 거야? 아까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 체계적 밑줄.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돼서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 총 위험이 뭐다? 감소된다. 아까 13번에 몇 번? 5번을 알면은 14번에 1번이 이해가 돼요. 바로 1번 정답. 자, 2번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의 수익률이 자 반대 방향 밑줄. 자, 수익률이 이렇게 또 수익률이 어떻게 돼? 이렇게 A, B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위험 감소 효과. 위험 감소 효과가 포트폴리오 효과야. 포트폴리오 효과가 뭐다? 크다. 맨 끝에 크다가 포인트. 맞는지만. 자, 2번은 상관계수 내용이죠. 3번 효율적 프론티어란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서 모든 위험 수준에서 요거죠. 모든 5% 모든 위험 5% 2% 모든 위험 수준에서 뭐 최고의 기대 수익률, 최고의 요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요걸 연결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 프론티어 개념입니다. 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라는 거 얘기죠. 자, A와 B면은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이 낮은 A보다 B를 선택하고, 요 점선은 선택이 못하는 거잖아요. 요 점선은 선택이 못하는 거. 그래서 요거죠. 자,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높은 C보다 위험이 낮은 B를 선택한다. 이 B가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다. 그 말입니다. 자, 4번 효율적 프론티어의 우상향하는 의미. 자, 요거 우상향하는 이 U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걸 봤더니 뭐다? 투자자가 이 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감수,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을 감수, 부담을 해야 된다. 우상향하는 이유. 자, 5번째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에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투자 이론, 포트폴리오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5번은 포트폴리오의 개념. 자, 15번과 16번은요, 같은 문제입니다. 뭐에 대한 문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문제. 같은 문제인데, 우리는 1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6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인데, 자, 우선 A 부동산.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우리 개별 자산에 있어서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A 부동산 기대 수익률이 불황일 때는 얼마? 20%. 자, 불황일 때는 20%. 황일 때는 70%. 주어졌죠. 자, 이때 확률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각 경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인데 불황일 확률은 몇 프로? 40%. 전체 100%에서 몇 프로? 40% 차지. 호황일 때는 전체 100%에서 몇 프로? 60%를 차지. 그 표에 불황일 확률, 호황일 확률 주어졌죠. 자, 그러면 요거 얼마죠? 여기 0.4니까 여기 몇 프로? 8%. 여기 0.6이니까 6, 7, 42, 42%. 그러니까 몇 프로? 50%가 되겠지. 자, 그럼 비부동산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 우리가 불황일 때 10%, 호황일 때 30%가 주어졌죠. 자, 이때 여기가 0.4, 0.6, 4%. 자, 4%에다가 얼마? 36, 18, 18% 더해줬더니 22%가 돼요. 자, 이렇게 A 부동산, B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주어졌으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A는 얼마? 50%. 이거 A. B는 얼마? 22%.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뭐를 곱하냐면 가중치. 가중치가 상대적 투자 비중. 근데 A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비중 몇 프로? 50%. 100%에서 50%고 B도 100%에서 50%니까 0.5. 이렇게 요게 바로 뭐가 돼? 상대적 투자 비중. 가중치인 상대적 투자 비중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데 얼마죠? 여기 11%. 11% 여기 몇 프로? 25%니까 얼마? 36%가 구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요. 25회까지 4번 출제했거든요. 근데 26회부터 31회까지는 안 냈어.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어요. 26회부터 31회까지는 안 냈고요. 그 전에 4번 출제했었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17번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 자,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할인을 해야겠죠. 1 플러스 할인율로서 몇 프로? 7%. 0.07. 몇 년 후? 5년이니까. 기간은 몇 년? 5승. 1.07 전자계산기로 계속 눌러야 돼요. 1억 원을 1.07을 5번 곱해주면 1.4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얼마 나오죠? 1.402
1약 402 정도 나오는데 요것을 나눠줬더니 약 얼마? 7,13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약. 자, 여기서 10만 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여러분, 요 10만 원, 요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데 3은 반올림 안 되죠? 네, 3은 안 되잖아요. 얼마가 돼야 돼? 네? 3은 반올림 안 되니까 7,100만 원이 되겠지. 7,100만 원. 그래서 우리는 7,100만 원이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8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자, 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18번 문제나 19번 문제나 이제 같은 문제인데,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동그라미, 연말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다. 자, 현재 1년 말, 2년 말, 몇 년 말? 3년 말 정기적금에 가입을 하였다. 이 적금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 하면 3년 후에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얼마냐? 자, 3년 후에 이 적금의 미래가치가 얼마냐? 자, 그러면 얼마씩 가입을 했냐면은 3천만 원. 자, 3년 말에 3천만 원을 적립을 했어요. 근데 만기가 돼서 바로 즉시 돈을 찾아요. 그럼 이자는 없죠? 3천만 원. 그럼 2년 말에 3천만 원 적립을 하면은 얼마? 1년 동안에 뭐를 붙어? 이자. 복리 10%, 1년 동안 이자가 붙었어요. 1년 말에 3천만 원을 적립하면은 이자는 2년 동안 붙으니까 1 플러스 0.1의 제곱. 복리니까 1.1을 제곱하면 1.21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얼마? 3천 얼마? 300만 원. 이건 얼마? 1.1, 3,630, 3,630만 원. 요 세 개를 다 더해준 게 3년 말 만기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금의 미래가치. 얼마? 9,930만 원이 정답. 자, 원리를 묻는 거죠. 9,93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9번. 요 미래가치거든요. 지금 뭐, 연금의 미래가치거든요. 연금의 미래가치 구하는 걸 또 하나 작년에 또 출제했어. 19번. 자, A는 매월 말에 동그라미. 매월 말입니다. 또 매월 말에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을 하는 적금에 가입했다. 이 적금의 명목상의 금리 이자율은 연 3%고 월 복리 조건이다. 이 적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식으로 오른 것은 얼마냐? 매년 말 50만 원.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1월 말 59개월 말 5년이니까 몇 개월? 60개월 말 얼마씩? 50만 원씩. 그럼 여기 하면 얼마? 50만 원. 요거 하면은 또 5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얼마? 연 이자율 몇 프로? 3%. 12개월 나눠주면 월 이자율이죠? 1승.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하라. 50 곱하기 1 플러스 12분의 3%. 몇 년? 요거 59개월. 쫙 다 더해줘라. 이 얘기예요. 다 더해줘라. 요거 어떻게 구할 거야?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려면은. 자, 그래서
이것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50만 원 플러스 또 5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그냥 R로 합시다. 요걸 뭐 그냥 요걸 R로 놓고 그럼 이런 식으로 가서 얼마? 1 플러스 R에 얼마? 59 되겠어요? 요거 간단히. 자, 그럼 여기에 뭐를 곱했어요? 여기에 1 플러스 R 곱하니까 요거죠. 또 여기 1 플러스 R 곱하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일정한 수 1 플러스 R을 곱해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 첫 번째 1 플러스 R을 곱하면 여기는 요거 1 플러스를 더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양변에 1 플러스 R을 양변에 다 곱해버립니다. 곱해주면 여기 1 플러스 R 곱하면 얼마? 50 곱하기 1 플러스 R.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요. 어떻게 돼요, 여기? 50 곱하기 1 플러스 R에 59승. 또 50 곱하기 1 플러스 하나 더 곱했으니까 59에서 하나 더 곱하는 거 몇? 60. 요거잖아요. 예, 빼면 돼. 빼면은 SS는 뭐? 없어져요. 마이너스 R 곱하기 X는 쫙쫙 여기까지 다 없어져. 50 플러스 50 곱하기 1 플러스 R에 60. 요게 뭐죠? 마이너스. 빼줬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R, X.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RS. 그러면 RS는 얼마? 마이너스니까 50 곱하기 1 플러스 R에 60승 마이너스 50승으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X는 50을 묶어내면은 자, 50을 묶어내요. 50 곱하기 1 플러스 R은 얼마? 12분의 0.03에 60승 마이너스 1. 50을 묶어냈어요. 여기 R로 나눴죠? 그럼 얼마? 12분의 0.03. 요걸 구하고자 하는 답이 2번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요 공식 암기를 못하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 원리를 확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 암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식 어떻게 암기하고 다니겠어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우리가 1. 요것이거든요. 최종 결론이. 그 여기 들어가는 건데 여기 3%니까 얼마? 0.03인데 월로 가니까 12개월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뭐 5년이니까 몇 개월? 12개월 곱하면 60 되는 거고. 공식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우리 고등학교 배우는 등비 수열 합 유도해 주는 걸 가지고 풀어본 겁니다. 저거는 정식으로 푼 거고요. 공식 암기는 요거 갖고 푸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거에 딱 보면 나오거든요. 아, 이건 공식에 암기 안 되면 못 푸는구나. 그래서 시간 걸리는구나. 이런 것은 뭐 어떻게 시험장에서 찍어야지 뭐. 그래서 풀어준 이유는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뭐다? 지금 시간이 걸린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찍어야 돼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자, 여러분 화요일 날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일시불의 현재가치 배우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이론을 풀 때 뭘부터 지금 우리 문제 풀었던 연금의 미래가치, 감채기금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정리를 해서 그 다음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